안녕하세요, 율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기본적으로 스타일 입히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셋과 평준화 또는 현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.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스타일 파일 따로 빼가지고 이제부터 좀 스타일 적용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,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?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무엇부터 할까요? 이거부터 합니다. 현재 HTML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이 기본 스타일이 있어요. 저희가 HTML에다 스타일을 입힌다고 했는데 그 스타일은 HTML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스타일 입히는 것이 아니라 HTML은 기본 스타일이 있습니다. 있는데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새로운 스타일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좀 문제가 있죠.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태그의 스타일이 다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아예 스타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왜냐면은 그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새로 덮어쓰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HTML 갖고 있는 스타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스타일을 적용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쓰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려고 좀 공개를 했어요. 그게 바로 reset.css입니다. 여기에는 HTML이 갖고 있는 기본 스타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. 없애버린 그런 스타일 코드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셋 파일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기가 조금 변형을 해서 그 리셋 파일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또 한쪽에서는 HTML이 갖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왜 마음에 안 드냐. 나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승계받아서 이제 몇 가지 수정할 것만 수정하고 추가할 것만 추가하겠다.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그 HTML 태그 갖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스타일 모양이 달라요.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저런 브라우저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.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있는 HTML 기본적인 스타일 문제죠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normalize라는 CSS 파일을 또 누군가가 제공해 줍니다. 이 녀석은 평준화 시키는 거죠.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마다 기본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그 기본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게 맞춰주는 CSS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아예 리셋한 다음에 이제 아예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HTML 기본 스타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평준화 시켜놓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좀 변경하면서 스타일을 줄 것인지 이런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쓸까요? 자, 이걸 할까요? 이걸 할까요? 그렇죠. 요즘에는 HTML 갖고 있는 스타일 안 씁니다. 안 쓰고 아예 새로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쓸 건데 이 reset.css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. 보시는 것처럼 뭐 구글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이트 보시면 다 있는데 여기서 제공한 다양한 이제 뭐 리셋 파일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리셋 파일을 받아 쓰지는 않을 거예요. 하지만 리셋이라고 하는 걸 해가면서 이제 스타일을 줄 겁니다. 왜 남이 만들어 놓은 리셋 파일을 안 씁니까? 네, 리셋하는 것도 저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셋하다 보면은 다양한 속성들에 대한 기본 스타일에 대한 모양을 볼 수 있거든요. 이제 그거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리셋해 가면서 이제 그래서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하나 우리가 이제 HTML을 가지고 CSS 입히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. 이제 9버전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기도 한데요.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그 HTML5 씹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이건 뭐냐면은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고 또 HTML5가 적용된 브라우저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저희가 CSS 입히려고 할 때 HTML5를 인식하지 못하는 과거 브라우저를 가지고 CSS 입히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태그를 인식 못하니까 셀렉터가 먹질 않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90년 후반에 어떤 사람이 올렸던 이제 게시글이 다시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태그라 하더라도 그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 코드 한번 써봐라. 예를 들어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태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브라우저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의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형식의 코드 한 줄만 넣어봐라. 바로 인식하더라.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 녀석을 써야 할 필요성도 못 느껴서 이 블로그가 그냥 사장됐었는데 HTML5 2000년 중반에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의 이목을 이제 끌게 되면서 이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. 그래서 HTML5의 새로운 그런 태그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목록화 시킵니다. 그래서
아티클, 뭐 내비, 뭐 섹션, 뭐 헤더, 메인 이런 것들을 다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해놓은 그런 파일을 또 공개해서 사람들이 또 그걸 가져다가 같이 쓰게 되죠. 그 파일이 HTML5 C5 파일이었는데요. 자, 이렇게 태그를 인식하는 그런 방식의 스크립트 코드 외에도 저희가 또 필요한 거 뭐냐면은 HTML5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태그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갖고 있는 태그가 등장을 했죠. 예를 들어서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능이 이 브라우저에서 시연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프론트 개발자들에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기능이 여기서 플레이가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크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들을 담고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. 바로 모더나이저라고 한 사이트가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.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. 이 모더나이저 사이트 오시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. 여기 Add Your Detect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에 HTML5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캔버스, 나는 캔버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 캔버스가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. 그럼 캔버스 체크하는 거예요. 이렇게 체크하면은 일기증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모더나이저 이 파일을 가져다 쓰시게 되면은 모더나이저.canvas 보이시죠? 모더나이저 캔버스 이게 사용 가능하면 이게 true가 나오고 현재 브라우저가 이걸 사용할 수 없으면 이게 false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또는 프론트 개발자들이 현재 브라우저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고 싶을 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. 저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웹문서를 만드는 퍼블리싱이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HTML5를 프론트 개발을 할 때 스크립트까지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함께 이것도 여러분들이 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. 자,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스크립트 하게 되면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리셋 파일도 필요하고 또 보니까 몇 가지가 좀 필요하잖아요. 거기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CSS 프레임워크라든지 또는 jQuery 같은 것들 많이 쓰는 것들이잖아요.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.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좀 아까 봤던 뭐 리셋 파일, 뭐 jQuery, 그 다음에 아까 좀 아까 모더나이저, 기타 등등들을 기본 세트를 좀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녀석이에요. 자, 그런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.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가져다가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 될 건데 괜히 여기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 초기화 파일 갖다 놓으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사실 건질 게 별로 없습니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식견을 좀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간단히 강의했고요. 저희는 준비할 게 있으면 저희가 직접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방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